한 주간의 SNS상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을 살펴보는 소셜 해시태그 순서입니다. 오늘도 대구 MBC 보도국에서 뉴미디어 팀을 이끌고 있는 도성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침략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관계 이슈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뽑아온 키워드는 조국 온라인 전쟁입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 법적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영상만 봐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번 문제는 걸려있는 문제가 사실관계의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진영 논리도 있고 심지어 세대 간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입시제도 문제가 또 밑에 깔려있는 정말 중첩이 돼 있고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일거에 쏟아져 나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혹들이 쏟아진 의혹들이 다양합니다. 사모펀드부터 해가지고 조국 지명자의 딸과 관련된 논문, 입학 과정 등등 여러 의혹들이 그야말로 언론을 통해서 마구 쏟아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언론사마다 어떻게 보면 과잉 경쟁, 너무나 뜨거웠던 과열 경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팩트가 제대로 체크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의혹 던지기성 그런 뉴스도 있었고 일본 또 가짜 뉴스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8월 29일 기준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관련된 뉴스가 53만 4천여 건이 쏟아졌더라고요. 네,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난 이후에 등장한 기사 건수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만 해보니까 키워드로 잡힌 뉴스가 53만 건이 훌쩍 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라도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동일 비교는 곤란하겠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지명됐을 당시에 그 한 달 기사를 검색해 보면 그 당시에는 채 3천 건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기사량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효능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은 내가 이 댓글을 달거나 기사를 쓴다고 해서 임명되는데 달라질 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신들의 의견을 펼쳐가지고 낙마든 아니면 통과든 한 어떤 방향이든 자기가 쓰는 댓글이 기여하기를 바라는 그 효능감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실검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니까 갑자기 실검에 조국 힘내세요가 갑자기 1위로 등극하니까 바로 뒤따라가지고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반대 의견이 또 실검에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며칠 동안 이게 실검 1위를 막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와 또 비교되는 게 청와대 청문 게시판에도 조국 지명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또 찬성한다 이게 의견이 갈리면서 수십만 명이 지금 서명에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팩트는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민감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표출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고도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숨겨져 있던 계급이 표출됐다. 계급의 판도라를 상자를 열어버렸다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 말이 비교적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 네. 40, 50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60, 70대에는 진보 진영에 대한 회의, 혐오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분출이 되니까 이런 양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우스운 기사도 있었습니다. 뭐 조국 후보자 차량, 뭐 주차장에 주차 중, 뭐 이런 속보도 나오고 했었는데 네. 이제 뭐 그런 어떻게 국민들도 그런 어떻게 보면 가십성 기사들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는 좀 잠잠해져서 네. 청문회 자리에서 시시비비가 빨리 가려져서 이 정국이 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여론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여론들이 생겨난다는 것은요. 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네, 다음 주제는 뭐죠? 그 역시 뭐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그 경제 침략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의 도발 수위는 점점점 높아지고 과연 일본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그런 수위를 높여갈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에 네.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로 그런 일본의 이런 행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뽑은 두 번째 키워드는 과거를 망각한 일본입니다. 네.で教科書になんで載ってないかっていうのは、それは確実なことが私も言え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その国としてはやはりその自分たちに都合の悪いことであったりとか、あまりこう言いたくないことっていうのはもちろんそれは多くの人がもうみんなが読む教科書には載せたくないって思うのはなんか理由としてある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恥だからっていうわけ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ただ、おそらく政府としては、意見が分かれる問題だからわざわざ書いてもこう、統一的な教科書にならない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るから書いてな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個人的には思うんですけど、正確なところは正直分からないです。 와세다 대학 학생 정도면 교과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대구 MBC 취재진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에 네. 일본 와세다 대학을 직접 가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물어본 내용들인데요. 네. 저도 저 영상을 보고 조금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정규교과 과정에서 위안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고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한 학생의 경우에는 일본이 2차 대전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피해자인 네. 걸로 상당 기간 알았고 네, 네. 대학에 와서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과오를 알게 됐다. 네. 이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네. 저 어떻게 보면 20대 저 일본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저런 의식 그리고 일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미래를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본이 지금 전후로 급격하게 우경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민당이 60년 넘게 집권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가 일본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네. 분위기고 그 과정에서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극우적인 그렇습니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건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본은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체제에 대한 불안전성 그리고 위기에서 오는 발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우리도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만 네. 일본이 왜 저렇게 뭘 믿고 저렇게 과도한 국제사회 규범에도 어긋나는 짓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네. 여기 대답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의 의식구죠. 그들이 생각하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저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아베가 믿고 있는 뒷심이란 거는 바로 저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日本人は、原子爆弾をアメリカから落とされたことに対してすごく、興味関心を持ってそのことに対しては、考えたりはしているんですが、日本人が第二次世界大戦の加害者であるはずなのに私は小学校中学校まで被害者だというふうに認識していた時もあったぐらい教科書の記述に関してはすごく、影響を受けてしまうので教科書の書き方についてはもう少し、どの国も、きちんとするべきだと思うし歴史認識の違いというものが、
互いの国の、分かり合うことに関して一番の、壁なん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금 무리한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한계를 어떻게 보면 또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최근 그 생전 당시에 그 대학 강연 영상이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뭐냐 그러면 일본 사회의 한계에 관한 부분인데 일본이 급격하게 우경화되면서 결국은 일본이 외교 부분이라든지 경제 부분이라든지 세계 무대에서 고립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 네. 이유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3번의 독재를 거치면서 피와 땀으로 얻어진 민주주의지만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에 패망을 하면서 급격하게 등 떠밀리듯이 얻어진 민주주의이고 네. 그 이후에 급격하게 우경화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 지금 현재 아베 신조가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무리한 도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문제라든지 현재 구구가 장악하고 있는 일본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봤을 때 일본은 사죄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우리도 이거는 사실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네, 네. 저는 나가사키에 있는 네. 원폭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들 말로 평화기념관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네. 그 피해도 물론 있겠지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약간의 반성과 다시는 이런 참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들이 좀 있을 것이다고 기대하고 갔습니다. 네. 근데 가보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자기들을 2차 대전 피해국으로 원폭 피해자들로 어떻게 보면 다시 미화를 시켜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그 일이 벌어지게 만든 원인이 우리한테 있고 그것을 우리는 반성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일 갈등을 위기로 보는 시각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일본을 알아서 어떻게 보면 이번을 위기를 기회로 네. 승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지금 현지에 있는 일본인들도 우리가 대응 조치를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대답이 줄을 이루는 게 네. 일본이 지금 이런 정서가 일반적인 정서라면 그렇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